14년 전 서울의 한 노래방에서 여성 직원의 머리를 벽돌로 내리치고 성폭행을 시도한 남성이 뒤늦게 붙잡혔습니다. 무려 14년 동안 장기미수 사건으로 남았지만 지난해 다른 사건으로 인해 남성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공소시효가 만료된 사건의 범인을 찾아내고 마침내 법정에까지 세운 과정을 짚어봅니다. 네, 여성의 머리를 벽돌로 내려치고 성폭행까지 시도한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14년 전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박종우 기자, 아주 네. 뒤늦게 검거가 됐네요. 그렇습니다. DNA를 통해서 검거가 됐는데요. 네. 우선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2006년 6월 당시 20대였던 남성이 서울시의 송파구 한 노래방에 들어갔어요. 일하던 여성을 폭행한 건데요. 그러니까 성폭행하기로 마음을 먹고 네. 노래방에 들어가서 안을 염탐한 다음에 밖으로 나와서 벽돌 들고 들어가서 이 여성을 친 겁니다. 그러니까 성폭행을 하기 위한 그런 폭행을 했는데요. 예. 그때 당시 남성이 붙잡히지 않아서요. 정말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사건 당연히 피해 여성 엄청나게 많은 그 충격, 커다란 상처 이런 것들로 괴로워했었겠네요. 네, 근데 그 여성이 머리와 그 네. 얼굴을 가격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8일이 지나서야 의식을 회복할 정도로 정말 큰 충격을 받았고요. 예. 약 73일 동안 입원해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상당 기간 지나도 얼굴에 흉터가 남고 영구 장애로 고통을 받는 그런 상황이고 네. 흉터로 인해서 뭐 양육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됐고 사회생활도 못하는 그런 고통을 겪었습니다. 지금도 뭐 트라우마, 정신적 충격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거의 뭐 살인 미수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이 사건은 2006년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남성을 14년 만에 붙잡았는데요. 백성우 변호사,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일단 2006년 당시에 범행 현장에서 이 범인의 DNA를 확보를 했습니다. 네. 근데 DNA가 있다고 무조건 범인을 잡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어허. DNA와 그렇죠. 대조할 수 있는 대조군이 있어야 되는데 그 당시 그렇죠. 대조군이 없어서 결국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했고요. 네. 그 당시에 이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2016년이 되면 공소시효가 완료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장기 미제 사건으로 분류가 됐는데 이게 어떻게 처벌이 가능한지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고 네네. 그러던 중에 지난 9월에 경찰에 이제 성폭력 범죄 사건으로 한 피의자가 붙잡혔는데 네. 그 피의자와 DNA를 대조해 보니까 2006년 당시의 용의자와 동일했던 겁니다. 아하. 그래서 일단은 올해 3월에 유전자 정보 대조를 통해서 이 남성이 범인이라는 게 확인이 됐고 예. 그래서 결국 재판에 넘겼던 그런 사건입니다. 네, 좀 이따 설명해 주신다 그러셨는데 2006년에 발생해서 공소시효가 10년이면 2016년까지 검거하지 못하면 네. 기소하지 못하면 끝이죠. 공소시효 완료해서 네. 처벌 못 하잖아요. 네, 그런데 맞습니다. 어떻게 처벌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 성폭력 범죄 처벌하는 특례법 제21조 2항에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 과학적 증거가 있어도 네. 대조군이 없어서 정확하게 확인을 못했던 사건, 이건 범인의 증거가 명백한데 과학적 증거의 한계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대조에. 이제 그 이후에는 사실 이제 이 피의자들과 이제 DNA 대조할 수 있는 대조군들이 이제 생겼죠. 네. 그러면서 DNA 등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 증거가 있는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라는 규정을 뒀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2016년에 끝나지만 원래는 예. 이 DNA 대조군이 있을 때 DNA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제 공소시효는 2026년이 된 거고요. 2026년에 됐으니 이 범죄자 역시 당연히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국회가 제 역할을 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검거할 수 있었고 그만큼 법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네요. 14년 전에 저지른 사건으로 법정에 선 남성, 당시 상황에 대해서 본인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네, 많이 들었던 그런 주장이죠. 예. 술에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잘 그때 사물을 판단할 그런 네. 능력이 없었다 이런 아하. 주장하고 있고요. 예. 미약한 상태였다 정신이 이런 주장을 계속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형법 제10조 심신미약 부분도 개정이 됐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꼭 뭐 주치 상태라 하더라도 감경하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주치 상태 요즘엔 주치 감경 거의 없고요. 없죠? 그리고 예. 심신미약을 술 마신 것 때문에 혹은 다른 이유로 주장을 해도 이제는 법이 바뀌어서 심신미약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고 형을 감경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재판부의 재량으로 감경해주지 않을 수 있는 법적 근거까지 나온 상황인데 그렇죠. 일단 이 남성 같은 경우에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8년이요. 네, 뭐 이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건 너무 약한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 일단 그래도 중형이 선고가 된 거고요. 그 이유는 14년 동안 범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피해 여성은 극심한 고통에 네. 시달렸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14년 동안 전혀 죄의식 없이 돌아다녔던 점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14년 전에 한 여성을 고통으로 몰아넣었던 남성이 뒤늦게나마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